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구미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어린이 등 150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한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 몇몇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꼼수 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에 음식점과 주점이 문을 닫으면서 오후 4시부터 나와서 회식을 하기도 하고 아예 점심시간에 회식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원을 4-5명 수준으로 쪼개서 회식을 하거나 9시가 넘으면 사무실에 다시 돌아와서 2차 술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100배 낫네요. 이 시국에 회식했다가는 그게 인생의 마지막 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회식비가 남아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써야 한다는 회사도 있던데요.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쓴다면 더 의미 있는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의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신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올해 4월 3중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경비원이 손으로 미로 이동시켰다면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결국 경비원이 원통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었었는데요.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9년 구형했다던데 5년이라 좀 아쉬운 판결인데요.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는 가해자에겐 더 엄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십 년간 기업 범죄 처벌의 걸림돌로 지적되온 전속 고발권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밤에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그러나 그 직후 9일 새벽에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해서 상임위와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전속 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여당인 민주당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이었으며 주요 경제개혁 정책이었으나 하룻밤새 물거품이 된 겁니다. 여당이 전속 고발권 폐지에 반발하는 재계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속 고발권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9년간 공정위가 고발 조치한 건수는 1044건, 총 6만여 건의 위법 행위 가운데 1.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온 셈입니다. 공정경제 3법에 공정이란 말이 무색해졌네요.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건 공정과 개혁을 갈망한 민심입니다. 그 민심을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만 하루가 넘도록 병원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족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걱정입니다. A씨처럼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대기 환자가 경기도에만 하루 평균 27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 환자는 평균 이틀에서 많게는 나흘까지 기다려야만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전담 치료병원 입원이 가능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대기 인원도 대기 기간도 늘어난 겁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집에서 기다리는 확진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홈케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홈케어 의료진이 한 병당 맡아야 하는 대기 환자는 50에서 70명 선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늘고 대기 환자가 누적되면 그만큼 세밀한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국가지정 거점 병원과 의료원 등 공공의료 영역에 가용 병상을 거의 동원한 상황입니다.
기존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에 베드를 추가하는 식으로 병상 179개를 더 늘릴 계획이지만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여기서 더 나빠지면 이제 한계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병상을 더 마련하기 위한 민간 상급 의료기관의 협조, 정부의 더 세밀한 방역 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우리의 협조가 절실할 때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왕우렁이로 인한 벼논 피해 면적이 전라남도 5개군에서만 200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900개 정도 크기입니다. 원래 왕우렁이는 친환경 농법에 활용되고 있죠. 새로 자라나는 연한 풀만 먹는 습성 덕분에 왕우렁이를 논에 투입하면 잡초의 98%가 제거됩니다. 왕우렁이는 영하 3도에서 사흘만 지속되어도 살지 못하는 열대성 연체동물인데요. 그러나 올해 유독 따뜻한 겨울 날씨 탓에 죽지 않게 된 좀비 왕우렁이들이 벼를 사정없이 갉아먹었습니다. 왕우렁이 2마리가 벼 한 포기에 달라붙어서 갉아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1시간 정도. 쌀 생산량이 30% 가까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왕우렁이는 1년에 1000여 개의 알을 낳는 데다 부화한 새끼도 60일이면 성체가 될 정도로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합니다. 잡아도 옹기종기 모여있는 수천 마리의 왕우렁이를 바라보는 농민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렁이가 정력에 좋다고 소문내면 씨가 마르지 않을까요? 네, 아재 개그 한번 해봤고요. 사실 기후 적응해서 자손 번식하면서 잘 살아보겠다는데 우렁이가 뭔 죄가 없습니까? 다 지구를 망가뜨린 우리들 탓이죠.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